안녕하세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요즘 부쩍 해봅니다. 제가 엊그제 뭡니까? 그 행복 부동산 행복 목욕탕이라고 하는 그 일본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엄마와 16살 딸과 그리고 바람피고 도망간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이, 또 여자아이, 이렇게 이제 네 식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여성 또한 자신이 어렸을 때 엄마에게 버림을 받은 존재였고, 또 자기는 또 남편과 결혼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 결혼이 재혼이었고, 자신의 16살 딸아이도 전 부인이 낳은 딸이었던 거죠. 이래저래 왜 이렇게 콩가루일까? 왜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렇게 막장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한국 사람인 저로서는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행복 목욕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참 낯설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저러한 모습들이 결코 일본의 정말 막장 가족의 모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이 저에게 쌓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도 이제 아이들을 둔 이제 아버지인 가장인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아빠가 빠진 거 이렇게 노르마로 갔다가 아예 그냥 가출한 채로 1년 넘게 돌아오지 않는 그 가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다가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망갔을까? 그렇게 살면, 그렇게 도망가 버리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 건지를 몰랐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도 막 들더라고요.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그런 막장들이 보입니다. 어떤 영화는 보면 이제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모여 사는 이들이 있죠. 근데 핏줄을 나눈 가족보다 더 이렇게 끈끈한 정으로 애틋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가족인가? 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 아래에 있는 가족들이, 자식들이 전부 다 자식들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모여서 삽니다. 모여 살고, 어떤 젊은 이제 청소년은 이제 연락업소 비슷한 곳에서 일을 하고, 또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잡화점에서 물건을 훔쳐와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또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살지? 참 구질구질하게 산다. 혹은 저렇게 무책임하게 나쁜 짓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부쩍 일본 영화나 일본 드라마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 일본 드라마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많이 목격할 모습들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저성장, 그러니까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물가가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고, 대기업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혈안이고, 집을 사라, 주식을 하라, 온갖 이렇게 탐욕과 욕심에 이제 들끓으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빚쟁이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헝청망청거리며 사는 걸 바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빚쟁이를 전락하고 노예가 되고, 또 기득권들 자기네들 말을 군말 없이 따라가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존재로 전락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하고 남 얘기 같지 않고, 저도 지금 현재 제가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직장에서 내몰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냥 하청민으로 곧바로 전락하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할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2023년 1월 연초에 제가 잘 아는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못 물었습니다. 왜? 이미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한두 달 시간을 벌고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건 뭐다? 그 선배의 모습이 그냥 남의 모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이 좀 드러났습니다.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서 얼마나 지낼 수 있을까? 과연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이 회사에서 머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밀려나지 않아야겠다. 끝까지 버텨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 결국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 때문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뭐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재미없는 얘기, 불편한 얘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함인가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은 좋은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감정들이 있어야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한가해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극약 처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한 대비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라고 한 나라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건금제락하면서 삽니다. 그들은 과거에 엄청난 물가 폭등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인지 지금은 그들이 나름 그래도 경제적으로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많은 서민들,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가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제일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조금 더 자기의 생업에 집중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나를 또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거죠. 2023년 1월 시작부터 국제무역 수지 적자가 심하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여러 가지 자산시장의 붕괴가 예측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생업을 중시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너무 자기 자신을 궁지로 몰아붙이지 않고 조금의 여유도 주면서 차근차근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